안녕하세요. 주식 농사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입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2년 3월 18일 월요일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카카오라고 하면 아마 다들 알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카카오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카카오 밑에 자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카카오 뱅크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카카오 페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일단은 게임즈라고 하시면 검색하면 이미 상장이 된 회사죠. 자, 그리고 카카오 뱅크 역시도 상장이 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카카오 페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 전부 다 이 카카오의 자회사다. 지금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카카오뱅크 지분 잠깐 우리가 보실 건데요. 자, 지분을 보시게 되면 카카오가 대주주로 되어 있다.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회사로 된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 우리가 잠시 같이 한번 좀 볼까 하는데요.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시게 되면 현재 카카오가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있죠. 또 요것도 상장이 된 회사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분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카카오가 47%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격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렇게 또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바닥 대비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 맞습니다. 이게 얼마부터 갔느냐라고 봤을 때 25,000원, 즉 약 3만원에서 갔다고 치더라도 지금 벌써 36에 18, 거의 뭐 6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요. 여기 최저점 대비했을 때는 약 6배 정도가 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6배 갔다가 지금 여기 8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한 2배 정도인데, 그래도 고가 대비했을 때 조정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일부 반등이 조금 나왔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보합권을 조금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봤을 때 11만원에 살짝 걸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오른쪽으로 행보를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힘을 모았다가 다시 올라갈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거의 먼 바닥으로 보여지거든요. 먼 바닥으로 올라갈 때는 그 올라가는 힘이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힘이 떨어진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A, 뭐, 투자 유치, 뭐, 요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카카오 벤처스와 두나무앤 파트너스로부터 프리시즈, 에지 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단계를 포함한 누적 투자 유치금은 3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 그리고 상승 여력이 요 부분은 조금 아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네이버라고 돼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래도 저는 네이버보다는 오히려 현재도 카카오가 훨씬 더 저는 지금도 가격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감사 보고서인데요. 감사 보고서 잠깐 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적정으로 나와 있죠. 적정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이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원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5,949억 원 맞죠? 5,949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당기순이익은 1조가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또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굴지의 1위 기업,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상당하다. 물론 여기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1위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46조고요. 코스피에는 일단은 7위 정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일 정도로 상당히 대단한 회사로 현재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훨씬 더 적다라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부채가 굉장히 적당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도 지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다 적정이고요. 감사 보고서도 딱히 문제가 없다. 요 정도로 조금 우리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감자에 대한 이야기가 2월달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323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시게 되면 보통 주식 여기 보시면은 이제 0.73% 뭐 감자 비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요건 이제 자사주 소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이제 감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걱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괜찮다. 이거는 이제 자사주를 없애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가 소폭이지만 어쨌든 줄어든다라고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거 이제 5월 3일날 하는데 자 5월 3일이 된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크게 변동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2월 24일 날 결정됐었던 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이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플랫폼 사업과 플랫폼 사업이 일단은 있고 그 외에 기타라고 할게요. 그 외에 기타 사업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카카오톡 선물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택시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카카오 TV 뭐 요런 것들도 지금 플랫폼이다라고 자 보시면은 또 될 것 같아요. 뭐 카카오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있죠. 웹툰이라든지 만화를 볼 수 있는 부분 요런 부분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요게 지금 사업에서 현재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카카오 택시 요런 부분들도 지금 있죠. 요런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카카오 TV도 지금 플랫폼 쪽에서 있습니다. 지금 눌러보시면은 지금 카카오 TV에도 영상이 결코 적지가 않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채널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유튜브를 아마 목표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카카오TV가 유튜브를 쫓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수급인데요.
수급을 보실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요 최근에 들어와서 기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투신, 그 다음에 사모펀드, 기타 법인, 그 다음에 금융투자, 지금 3일 또는 4일 연속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요 최근에 들어와서 기간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제가 봤을 때 외국인 지금 매수로 잡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자라고 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수급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지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3억 주가 넘죠.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주기 때문에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주가 끌어올리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카카오페이 또는 카카오뱅크 또는 이 카카오 게임즈까지 해가지고 자회사들이 아마 호실적이 저는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를 혹시나 17만원에 잘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보유의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가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은행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대출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로 보셔야 되는데, 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차기 정부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되었죠. 윤석열 당선인이 제가 봤을 때 지금 DSR 규제를 약화시키겠다,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보자라고 하면 카카오뱅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 직접 가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오프라인 은행 지점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잠깐 보실 건데, 지분을 보시게 되면 유동주식수 역시나 요 종목도 상당히 무겁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3억 주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다. 5만원 밖에 하지 않지만 무겁다. 시가총액이 23조고 코스피에서 무려 14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겁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그다지 큰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출금리 최대 0.5%포인트 인하, 전월세 대출 2%대로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조금 더 대출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DSR 규제, 자,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푸는 은행권, 그 다음에 DSR도 풀리나 뭐 요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뭐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앞으로 분명히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주가라든지를 봤을 때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더군다나 지금 다음 차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일단은 이 집값의 거품을 내리겠다.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면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짓게 되죠. 많이 짓게 되었을 때 분양률이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분양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분양률이 올라갔을 때 뱅크 같은 회사에서 훨씬 더 여기 돈을 많이 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요자만 많이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수요자만 있다라고 하면 대출 쪽이 앞으로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점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점을 설치함으로 인한 그 비용이 일단은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주택자 전월세 대출을 재개했다. 이거는 이제 22일 날 나왔던 뉴스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47,000원 얘기했는데 이건 이미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좀 리포터가 맞지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여기 보유 의견 제시를 한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는 중장기로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카카오뱅크처럼 안전한 종목 찾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94,400원 대비했을 때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위치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서서히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까지 저는 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오히려 충분히 6만원에서 6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가지 않겠느냐. 물론 바로바로 매일 올라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급을 잠깐 보실 건데요. 최근에는 여기 외국인과 그 다음에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투신에서 지금 5일 연속이죠.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사모펀드도 지금 이틀 연속 매도. 아마 금융투자도 오늘 아마 매도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물론 아직까지 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집계가 되지는 않지만 아마 이렇게 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년에 2,500억 당기순이익 2,041억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지금 상당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부채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출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채가 없다라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있는 것은 금융업에서 부채가 많은 것은 흠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022년 이건 네이버 추정치인데요. 추정치로 봤을 때 2배 이상 이렇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카카오뱅크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저는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많이 듭니다. 자, 보유 의견들이고요. 주가 빠질 시 추가 매수 의견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뱅크가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종목도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갈 거다라는 그런 욕심만 좀 버리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해 이 카카오뱅크 또는 카카오로 승부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들이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추천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방송을 보고 사시는 분도 한두 분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3월 7일부터 방송을 하게 된 주식 농사꾼이라고 하고요. 제가 3월 7일 날 가지고 온 종목이 APTC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드렸고 실제로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고요. 25,000원에서 절반의 매도 의견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좀 가볍게 한 물량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보자.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TC 같은 경우에는 IT 업체고요. 식각 장비, 반도체 식각 장비를 제작해서 공급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APTC라고 하는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뭐 저는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25,000원에 절반 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파신 분들 상당히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지고 온 게요. SD 바이오센서 라고 하는 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2.7% 정도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보유 의견 드려요. 역시나 이 종목 제가 추천하고 나서 현재 수익권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56,000원 이하에서 사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1.3% 정도, 1.38% 정도의 아마 수익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 SD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편의점, CU라든지 GS25 또한 이마트24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실적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SD 바이오센스는 이제 8일, 9일날 추천했었던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한 종목이 태용로직스가 있죠. 현재 마이너스 3% 정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수익권으로 보여지거든요.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매수가 높게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8,600원 아래에서 사보자라고 이야기해 드렸다라고 보시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대우건설이 있죠. 대우건설 오늘 크게 안 빠집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7,380원 그리고 제가 한 7,100원, 200원 수준에서 다시 재추천이 나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모화학이죠. 코스모화학이라고 하는 종목 가지고 왔었고요. 13,500원에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권이고요. 4.58% 수익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로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화 티타늄 산업하고 있고요. 또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해가 폐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코스모화학도 가지고 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온 게 사막 콘덴서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55,000원 이하에서 사라고 말씀드렸고 수익권입니다. 그렇게 수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손실이 아니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2.10% 수익이다.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온 게 이 SFA 반도체죠. SFA 반도체 역시도 지금 제가 6,720원이니까요. 현재 수익권이고 이거 역시도 지금 뭐 4.8% 이상 수익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공급사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지고 온 게 코스맥스를 제가 가지고 왔었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79,300원 딱 요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현재 매수가 근처
딱 매수가에 와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맥스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지고 가셔도 뭐 괜찮다. 화장품 관련해서 이 제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중국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해 보자라고 했을 때 충분히 올해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맥스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신이라고 하는 종목 추천이 나갔고요. 루시드라고 하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에 전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보여집니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하신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한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흑자 기록도 했고요. 작년에 실적도 나쁘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위치도 굉장히 제가 잘 드렸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신 같은 경우에 6,400원 이하 말씀드렸고요. 현재 4.64% 수익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종목이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종목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잠시만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제가 OLED의 대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9,300원 이하에서 사보자라고 19,500원 이하에서 사보자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역시나 수익권이고요. 현재 4.89% 현재 수익권입니다. LCD와 OLED를 같이 하고 있는데 LCD 쪽은 안 좋지만 OLED 쪽은 앞으로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하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만원 이하 매수 의견 드렸고요. 현재 마이너스 0.47%인데 보합권 수준입니다. 역시나 매수가보다 훨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찬스는 찬스다.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고요.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 중에 가장 실적이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TVN이라고 하는 요 회사에 나오는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까지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려야 될 종목이 이지트로닉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17,100원 이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추천이 나갔고요.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그 다음에 5G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보니까 테마성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엠플러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겠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3,000원 말씀드렸고, 이거 사실은 굉장히 높게 잡아드린 그런 매수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제가 아마 2만원 정도 제시를 했을 거예요.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지고 가시고요. 2차 매수는 없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천억이 넘어가는 이 공급 계약을 2번이나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엠플러스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조립 공정을 합니다. 조립 공정을 하는데 파우치형에 특화가 되어 있다.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든지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투자 확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엠플러스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온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NS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회사냐, 2차 전지 역시나 조립 공정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그다지 좋지를 못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24억 정도 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66% 또는 매출액이 30%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 회사는 적자 회사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흑자가 나온 그래도 흑자 회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19년도에 영업이익이 56억 그 다음에 68억 자 작년에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립공 정적이 다시 한 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3월 18일 날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2차전지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일단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279억짜리를 맺었습니다. 아시아 배터리 회사 자 3월 18일부터 자 12월 1일까지 들어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3월 18일날 또 한 번의 공급 계약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253억 정도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아시아 배터리 회사 날짜가 또 다르죠. 2022년 12월 1일까지 이렇게 공급 계약을 맺었고 3월 18일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3억 1억짜리 계약을 현재 맺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 배터리 회사고요. 2022년 3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또 날짜가 다르고 이번에는 여기 공급 지역도 다릅니다. 다른 회사에 같은 날에 동시에 공급했다라는 것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총 833억 규모 2차전지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해봤을 때 올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 종목의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분이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유동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종목이구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NS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파우치형 하고 있는 것으로 원통 파우치형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NS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보유의 의견을 좀 보유가 아니죠. 신규 매수로 한번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2차 매수까지는 좀 가지 않을 생각이고요. 좀 가볍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좀 지우고요. 자, NS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매수가는 매수가 좀 짧게 가겠습니다. 1,300원 1,300원 이하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200원으로 할게요. 200원 200원으로 하겠습니다. 200원으로 하고요.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하겠습니다. 9,000원 제시하고요. 그리고 목표가 역시나 길게 잡지 않을 겁니다. 짧게 잡을 겁니다. 12,000원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되면은요 요거는 짧게 보시고 전략 매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말씀 안 드렸죠. 비중은 좀 낮게 가지고 갑시다. 10% 이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번의 3월 18일 날 세 번의 이 공급 계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올해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7일날 18일날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요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 행보를 조금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호재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1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1차 매수만 말씀드렸던 이유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